그냥 뭉뚱그려가지고 1번이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은 2번이십니까? 이렇게 할 거고, 당신 2번이세요? 그러면 난 당신 1번입니까? 이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댓글은 뭐예요?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고 자기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신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대한 강의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나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란 무엇인가? 댓글이 뭐냐? 이게 원래는 영어의 리플라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회신하다. 우리나라 언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회신하다라는 거고,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은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다시 답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답장의 개념입니다. 답장. 그래서 이 답장의 개념이 어디로 들어갔었냐면은 처음에는 이메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고 나면 답장이 올 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죠. 대문자로 써 있거나 아니면은 소문자로 써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일에 대해서 답글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온라인이 생기면서 게시글에도 답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답글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줄여서 리플이라고 했고요. 원래 리플라이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두 자를 좋아하니까 리플이라고 했고, 여기에 좋은 리플을 선플이라고 그러고, 나쁜 리플을 악플이라고 그러고, 아무 응답이 없으면 무플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콩글리시에 막 잔치가 일어났죠. 다 한자고, 다 한자 그다음에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답글에 대해서 변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이 회신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회신이냐? 이 편지에 뭐가 있죠? 항상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다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나랑 하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yes 또는 no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장을 주는 게 회신이란 말이야. 그런데 게시글로 가면은 이 게시글의 내용을 가지고 답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되게 돼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내용의 동의. 그러니까 내용 동의하냐? 동의하면 yes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좋아요라는 것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내용에 동의를 못하면 동의를 못할 수가 있고요. 내용에 보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내용을 보충하거나, 또 아니면은 내용 중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할 내용들을 밑에서 써주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 그래? 팩트 체크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은 내용에 동의가 안 된다라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는 뭐 그렇다 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내용에 동의를 못할 때 답글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내용에 동의를 못할 때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은 내용에 대해서 반박글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뭘 해야 돼요? 내용을 이해해야 되죠. 이해를 못했으면은 뭘 쓸 수가 없어요?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글 자체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뭐해? 그 기분을 여기다 표출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댓글이 아니야. 내용 없는 감정은 뭐라 그래? 비난. 누구를 비난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어떻다가 그랬냐면은 이 게시글도 있지만은 또 무슨 글이 있었냐면은 뉴스가 생기고 인터넷 뉴스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인터넷 뉴스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뭐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잘못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댓글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에서 나오면은 이 범죄 저지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요, 좋은 사람이네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쓸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리플이 맞아요. 살인자 참 나쁜 사람이군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참 뭐 좀 심하면은 뭐 개 XX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치자고. 근데 이게 어디로 오냐면은 여기에 SNS가 발달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SNS를 침공하는 침공. 뭐냐면은 여기서 스캔들이 터졌어. 여기서는 비난할 수 있죠. 근데 여기로 가가지고 얘가 뭐를 올렸어. SNS에 뭐를 올렸는데 이 내용과는 무관하게 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얘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러면서 뭐가 돼?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려서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뭐 생활을 접거나 은둔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생긴 거야? 이 악플이 수준이 너무 높아진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비매너가 되기 시작한 거야.
사실 악플은 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를 만약에 의견을 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이러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악플은 달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뭐가 되면 안 돼요? 감정을 담아서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뉴스에서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요번에 뭐 신림동에 칼부림이 났네. 안타깝죠. 안타깝다고 적을 수 있다고, 그 감정이라고. 그런데 SNS에다가 자기 의견을 적었는데 안타깝네 이렇게 간단 말이야. 왜? 뉴스에서도 갔으니까. 다른 사람의 글에도 가는 거죠. 우리는 이 감정과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댓글을 왜 다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왜 달아야 되죠? 첫 번째, 의견에 대한 동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사실에 대한 체크 또는 수정, 그 다음에 의견에 대한 비평. 건전한 비평인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 내용에 이해해서 출발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댓글이 무엇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야? 내용에 대해 풍성함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의견이 건전한 의견이라면 집단 지성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성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뭘로 다가와요? 감성, 욕이 되고 비난이 되는 거죠. 비평이 되는 게 아니라 비난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달아야 되느냐? 어떤 걸 달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오해 해서 됩니다. 인신공격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면 안 돼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에 집중해라.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해야 돼?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뭘 하면 안 되냐면은 추상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추상적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아닌 것 같다. 네 생각은 틀렸다. 끝. 어디서 듣보잡이 나왔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 돼요. 너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의견을 나눠야 돼. 거기다 여기다가 뭐라 그래? 개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되게 추상적이죠. 뭐가 개소리야? 내가 그러면은 동영상을 찍었어. 근데 거기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개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은 20분 동안 내가 개소리만 하고 있었냐? 그럼 그걸 왜 10분, 20분 동안 듣고 있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지 말아라. 뭔 소리인지. 이건 뭐예요? 나는 이해 못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장, 자기 새로운 주장. 뭐냐면은 이 글과 맞지 않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뭐야? 자기의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은 어디 가서 해야 돼? 이거는 자기 채널 가서 해라. 이거를 댓글로서 이만큼씩 달아. 그러면은 그거를 다 읽어가지고 새로운 주장을 납부를 해달라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주고받으면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새로운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주장이 뭐예요? 내용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광화문으로. 이게 뭐예요? 선전이다, 선전. 선전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누가 100만 구독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100만 구독자가 다 보는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의견을 나누어야 한데 이게 추상적인 단어가 또 뭐냐면은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이런 거야. 이거 뭐예요? 내가 읽어보니 너는 무슨 당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 이 의견에? 규정 짓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을 여기다가 쓸 필요가 없다고. 이런 것들은 자기 채널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럼 여기 뭐냐? 결국에는 내용에 집중하자. 이게 뭐예요? 글에 대한 예의인 거야. 이게 이거라니까요. 자신의 수준. 뭔 소리인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가 안 갔어.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다음 편에서 좀 더 다뤄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런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 소리인지 이건 뭐예요? 나는 개병신이다. 어디서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럼 뭐야? 개소리로 들린다는 거야. 사람 소리를 하고 있는데 개소리로 들린다는 거지. 사람의 글을 써놨는데 개가 쓴 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건 뭐야? 본인이 개란 얘기야. 그래서 저희 채널에 많이 달아도 돼요. 얼마든지 다십시오. 저는 글이 읽히고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다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자기 수준으로 드러내시면 저도 그 수준에 맞춰서 다시 답글을 해줘야 돼. 왜? 뭔 소리인지 그러면은 개소리인지 그러면은 나도 이 답글은 개소리구나. 나도 답글을 똑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내용에 충실하니까. 뭔 소리인지 그럼 이 내용에 난 충실해서 대답을 해줄 거란 말이지. 그런데 대부분은 뭐야?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1번이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은 2번이십니까? 이렇게 할 거고, 당신 2번이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 1번입니까? 이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댓글은 뭐예요?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고 자기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 없음을 드러내지 마시고 수준 높은 거를 너무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에 충실해서 그 글에 대한 그 영상에 대한 예의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악플이 많이 달리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채널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달리는 댓글인데 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가면서 좋은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또 이렇게 달아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이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